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야, 일단 이 문제 한번 찾아봐. 자, 몇 페이지인지 내가 원래 프린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중간쯤에 한 2번이니까 서술형인가 뭐 그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처음에 서술형 연습장인가? 뭐 거기 보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맞지? 맞지? 서술형 몇 페이지냐 거기 쪽수가? 16쪽. 16쪽 한번 봐봐. 자, 새 친구가 아까 왜안 오고 있는데 빡치게 말이야.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야, 봐봐. 천천히 해줄게. 프린세스라고 하는 8개의 문자를 지금 나열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문자가 있어. 또 없어? 또 없어? 없어. 같은 문자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오는 건 뭐냐면 C하고 R 사이에 N 또는 C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니네가 뭘 해야 되냐? C만 안에 들어가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C만 안에 들어가는 경우, P하고 R 사이에 그 다음에 N과 C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6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 사설 보면 이제 본사건으로 가요. 선생님은 6건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자, 그래서 야 어떻게 되냐? 양 끝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양 끝에 하면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냐? 기본적으로 2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I가 먼저 올 거야? 아니면 E가 먼저 올 거야? 그래서 모음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자, 2가지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문자의 경우의 수를 조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설명하는 거야, 천천히. 자, 얘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 해서 자, I하고 E 중에 누가 왼쪽에 올 거야? 오른쪽에 올 거야? 그걸 결정하는 2가지. 그래서 이제 I하고 E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문자인 P, R, N, C, S, S의 문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건 뭐냐? 6건을 이용해 보려고 하거든. 그럼 지금 S, S, 요거에 6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자, 6팩토리얼에서 같은 문자 2개인 S 2개니까 여기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자, 6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야, 6건 뭐겠니? P하고 R 사이에 N 또는 C가 온다? 그 말의 의미는 P하고 R 사이에 N과 C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야. P하고 R 사이에 문자들이 들어가겠지. 근데 이 안에 말고 N과 C가 P와 R의 바깥쪽에 들어가는 자, 요런 경우의 수를 내가 지금 이제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게 있어.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할게. 많은 문제 안 할 거니까.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나열을 해. 근데 만약에 A, B, C가 이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된대? 그럼 어떡하냐? A, B, C를 같은 걸로 놓고 5팩을 3팩으로 나눈 다음에 그 X에 내가 원하는 어떻게 문자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N, P, R, C처럼 자, P하고 R 사이에 N하고 C가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6건을 구성할 거냐면 자, P하고 R의 위치. P가 먼저 올 수도 있고 R이 먼저 올 수 있으니까 P하고 R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N하고 C 중에도 누가 먼저 올 것이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요로는 이제 N과 P와 R과 C의 그 순서가 이제 정해진 거야. 자, 그럼 S가 이 사이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N, P, R, C를 전부 다 같은 걸로 놓고 나머지 S 2개. 자, 순서가 정해진 놈들은 다 같은 걸로 놓고 나머지 S가 2개 남았거든. 요거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6팩을 4팩, 2팩 남으면 6C1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개념은 요거.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고요. 자, 이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빡치네요. 빡쳐요. 솔직히. 자, P하고 R 사이에 N 또는 C가 와야 된다. 그래서 P하고 R 사이에 N하고 C가 오지 않는 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P하고 R의 위치 바뀌는 경우 N과 C의 위치는 바뀌는 경우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케이스를 들자면 N과 P와 R과 C의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같은 걸로 놓고 나머지 문자 S도 같은 거였고 그래서 6개 문자를 4개, 2개 나누는 방법이 6팩을 4팩, 2팩이라 쓰는 게 뭐 교육과정상은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6팩을 자, 4팩, 2팩으로 나누는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6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가 쉽겠다. 근데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N만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결어가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자, 2번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일단은 서술형하고 고난도 레벨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이렇게 눈으로 살펴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만 몇 개 골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난도 문제 볼게요. 자, 고난도는 우리 입장에서 고난도는 아닌데 이 올림픽스가 고난도를 하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 고난도 문제 중에.
이건 좀 쉬운 표현. 정리만 할게. 야,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중심을 지나는 원을 서로 수직인 직선으로 나눴기 때문에 총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게 되면 8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1부터 8까지 8개 숫자를 이곳에 집어넣는 방법. 이건 우리가 뭐 원수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치면 돼. 끝이야. 자, 일단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 안쪽에 칠할 색깔 4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걔를 안에 있는 요 원수열에 칠하는 방법이 몇 개냐? 3팩토리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색칠이 된 거야. 그 나머지 4가지 색깔은 이제 바깥쪽에 원수열이 아니야. 칠해져 있기 때문에 2번의 바깥쪽, 3번의 바깥쪽 공유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곱하기 몇 개다? 4팩토리얼 계산식이 된다. 자, 이게 바로 1번 문제 문제다. 워낙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돼. 이해했지, 태훈아? 너무 빨랐냐 말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 자, 오른쪽, 왼쪽, 위, 아래라는 4개 신호. 오른쪽, 왼쪽, 위, 아래라고 하는 총 4개 신호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나열하려고 하는데, 자, 오른쪽이라는 놈은 연속해서 사용되지 않는, 자, 오른쪽이라고 하는 친구는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오른쪽만 좀 속된 말로 나대고 있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 왼쪽 다만 있는데 얘만 지금 현재 이웃하지 말라 하니까 뭐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태어나? 많이 졸리냐? 많이 졸리냐? 조금 졸리냐? 그럼 서서 들어도 되는데. 한 번만 졸리면 서서 들어. 알겠지? 아니, 한번 도전해봐. 앉아서 안 도는 거 도전해봐. 야, 오른쪽 왼쪽 4개에서 기호를 4개의 기호를 중복해가지고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오른쪽이라고 하는 저 기호는 연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우리 숫자로 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은 연속하지 말아야 되니까 1번을 기준으로 나를 생각을 해볼게. 나 봐봐. 야 봐봐. 1번을 3개 쓰잖아? 그럼 무조건 1번이 이웃할 수밖에 없지. 1번이 4개 사용하면 당연히 1번이 이웃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경우세를 크게 3가지로. 자, 1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 두 번째, 1을 1개 사용하는 케이스. 1을 1개 사용하는 케이스. 자, 세 번째, 1을 2개 사용하는 케이스로 나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눠 생각을 해보겠다. 야, 그러면 1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처음에 2, 3, 4 중에 하나, 2, 3, 4 중에 하나, 2, 3, 4 중에 하나, 2, 3, 4 중에 하나니까 3의 4승까지가 될 것이고. 자, 1을 1개 사용하겠다. 어디다가 1을 쓸까 결정하는 게 4가지. 1을 쓸게요. 그 나머지 이제 2, 3, 4, 2, 3, 4, 2, 3, 4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곱하기 3의 3승까지. 자, 1을 2개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웃하지 말랬으니까 노가다를 좀 할게 그냥. 자, 1을 적는 위치가 1가지, 2가지, 3가지 방법밖에 없고. 자, 1을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야, 2, 3, 4 중에 하나, 2, 3, 4 중에 하나, 3의 제곱을 또 곱해주시면 되겠다. 여기 이제 다 더해주시면 2번 문제 정답이 되겠다. 요들은 쉽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일단 사실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 사실은. 근데 알고 나면 이것도 사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볼게. 야, 일단은 문제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에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오늘 좀 많이 줬다? 많이 줬네? 자, 가족분에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에서의 함수값과 6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6이다 라고 지금 주어져서, 자, 근데 1과 6에 대한 함수값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 6도 가능하고 2, 3도 가능하고 3, 2도 가능하고 6, 1도 가능하구나. 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 근데 나라는 조건이 좀 안 보여. 나는 뭐냐? 나. 야야야야 1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자, 3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데 누구보다? 5보다 작다. 그럼 일단 1과 2와 3의 함수값은 1과 2와 3의 함수값은 일단 5보다 작은 이 곳에서 보시겠지만 는 있죠? 중복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복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지 앞쪽으로 옮겨. 와주세요. 요거 씨는 앞에 와도 안 보일 텐데. 그래서 그 시험지를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좀 스캔이 여기 넓어가지고 앞에도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저거 앞에도 안 보이죠?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야,
봐봐. 그래서 1과 2와 3은 5보다 작은 쪽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하고 5하고 6에 대한 함수값은 2보다 크대. 4하고 5하고 6의 함수값은 누구보다 2보다 큰 쪽에서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돼 있어요. 지금 다조건에 보면, 자 다조건에 보면은 야 4의 함수값 자 2보다 큰 4의 4의 함수값, 자 5의 4의 함수값, 자 6의 4의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여부를 좀 볼게. 야 근데 문제는 뭐냐? F6이 최소 될 수 있는 값을 먼저 봐야 되는데 바로 그냥 결론 낼게. 여기는 사실은 륜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유로운 값을 갖지만 여기는 지금 뭐가 오냐면 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2니까 얘는 최소 3이고 얘는 최소 4고 F6은 최소 5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이게 다거든. 자 2에서의 2보다 4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 5에서의 함수값이 걔보다 더 크고 하나 6에서의 함수값이 걔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럼 2보다 큰 얘는 최소 3, 얘는 최소 4, 얘는 최소 6. 근데 6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1, 2, 3, 6밖에 없는데 6에서의 함수값이 최소 5는 대줘되니까 얘는 이 케이스만 따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1이 1을 선택을 하고 실제로 6이 6을 선택하는 요 케이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6에서의 함수값은 이게 첫 번째 그 고난도 부분이다. 야 그래서 그러면 4하고 5의 함수값은 어디서 선택을 해야 되냐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3, 4, 5 요 세 개 중에서 요 4, 5의 함수값을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3C2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1에서의 함수값이 1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와 3의 함수값은 1, 2, 3, 4 5보다 작으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는 거니까 4H2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다. 자 1, 2, 3의 함수값 종류와 4, 5의 함수값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다. 여기 바로 3번 문제였습니다. 자 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4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일단 먼저 함수값의 곱이 6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조사를 좀 해봤고, 자 근데 얘 때문에 얘는 최소 3, 최소 4, 최소 5 6에서의 함수값이 최소 5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뭐 이게 이 문제 근데 뭐가 솔직히 얼마 이거 고난도 아닌 것 같은데. 자 4번 요게 조금 고난도야. 얘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사실 보고 했는데 요거는 5라는 요건 느낌 알겠지? 나머지 보면 뭐야 이거 이해가 고난도야 되는데 이거는 이건 재미난 문제네.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근데 사실 검은 공, 파란 공보다는 일단 구별이 안 되는 공들이니까 얘를 숫자로 이제 치환을 좀 해볼게. 야, 뭐냐면 검은 공을 내가 1번이라 할게. 파란 공을 2번이라 할게. 자, 노란 공을 3번이라 하고, 그 다음에 흰 공을 4번이라 할게. 얘가 흰 공이고, 자, 3번이 이제 뭐냐면 노란 공, 요거 파란 공, 요거 검은 공, 뭐 이렇게 이제 공들을 숫자로 표현을 해봤어. 잘 들어라. 이 10개의 공을 차례로 10개의 공을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아무런 옵션이 없으면 당연히 10팩토리얼을 3팩로 나누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검은 공과 흰 공은 반드시 홀수 번째만 올 수 있대. 그리고 나머지 파란 공과 노란 공은 서로 뭐 한다? 같은 공이 연속해서 이웃해서 나열이 되면 안 된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얘를 일렬로 쫙 나열할 텐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있는데, 여기는 검은색하고 흰색 있지? 얘네들 있지? 얘네들은 반드시 홀수 번째만 올 수가 있대. 그럼 홀수 번째가 지금 여기나 여기나 여기냐인 5개의 위치 중에서 자 4개의 공을 집어넣다 보면은 한 개의 홀수 번째 빈 곳이 남게 되겠지. 근데 어디가 남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좀 나눠주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홀수 번째 위치가 지금 한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4개를 골라 검은색과 흰색 집어넣으면 한 개의 홀수 번째인데 빈 곳이 생기잖아. 걔가 어디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진다고. 자, 첫 번째 케이스 1번을 비워둔 상태에서 나머지에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볼게. 자 집중해줘야 돼. 자 흰색 하나, 검은 공 3개,
그럼 여기는 4개 집어넣는 방법은 당연히 4가지겠지? 흰 거를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그냥 검은 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자, 1번과 4번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4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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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집어넣고 자, 첫 번째 칸을 비워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곳 중에 이웃한 곳이 여기 2개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 위치에 자, 요 위치에 어떤 색깔을 집어넣을까를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 자, 요 위치에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자, 2, 3번으로 갈 거야, 아니면 3, 2번으로 갈 거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을 칠하고 3번을 칠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2번 표대 남고 3번 표대 남았죠? 그럼 여기는 위치 하나, 둘, 셋, 4개 위치에 2개 파란과 2개 노랑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4C 2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4팩을 2팩 나누든 아니면 4개 중에 어디다가 노란색을 집어넣을까?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파란색 집어넣으면 되니까 4C를 하겠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칸을 비우고 검은색과 흰색을 집어넣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늦었네? 토요일도 많이 늦지 않았냐? 네. 네가 날 처음 봤을 때 처음 했던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지? 선생님 지각하는 거 많이 싫어하냐고 라고 나한테 물어봐서 거꾸로 지가 이제 지각을 많이 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냥 뭐 그렇다 좋아하는 사람 어디 했더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이 정도까지 하면 싫어요. 알겠지? 이 정도까지 하면 싫어요.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했지만 첫 번째 칸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칸을 비울 때 선생님 그럼 이걸 다 하냐고 그거를. 걱정 마. 야, 한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인데 쫙 10번째인데 다시만 얘기하지만 검은색과 흰색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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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홀수 번째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엔 첫 번째를 비우지 않고 세 번째를 비운 상태에서 나머지 1과 3을 한번 1과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래도 마찬가지로 1과 4를 집어넣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면 4가지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 4를 여기에 적고 나머지에 2를 적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빈칸이 3개가 이웃을 해요. 아까랑은 다르다고. 빈칸이 3개가 이웃한다고. 야, 근데 야, 뭐 그렇게까지 오버할 건 아닌데. 야, 만약에 두 번째를 안 비우고 한번 봐봐. 한 번만. 이거 올림푸스잖아. 여기를 안 비우고 예를 들어 만약에 다섯 번째를 비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이 3개가 이웃을 하겠지. 쟤랑은 다르지? 근데 만약에 내가 빈칸을 여기다가 비웠어. 그래도 3개의 빈칸이 이웃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1번을 여기다 적지 않고 9번째 칸을 비웠어도 어차피 3개의 칸이 이웃하기 때문에 다 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칸을 비웠을 때는 분명히 2칸이 이웃한데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를 비우는 경우는 전부 다 이웃하는 칸이 3칸이니까 이건 그냥 한 방에 앞에다가 4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구나. 자, 3번을 비울 거야, 5번을 비울 거야, 7번을 비울 거야, 9번을 비울 거야. 어디를 비울 거야? 어디를 비울 건데? 자, 그거 4가지 경우씩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래서 말이야. 이제 2번하고 3번이 남았는데 그럼 이웃한 이 3칸에는 가운데 하나 칠하고 양옆에 이제 다른 거 칠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2가지가 됩니다. 여기다 2번을 칠하고 3, 3을 칠할 것이냐 아니면 3 칠하고 2 칠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하고 나면 3번이 2개가 소모되고 1번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2, 2, 3을 쓰는 방법 2, 2, 3을 여기에 적는 방법이 자, 3가지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시면 돼. 자,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해. 자, 그 위에는 문제들은 조금 노멀하고 좀 무난했는데 자, 요 문제가 좀 특이하지 않았냐. 4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번 어떻게 나와요? 다시.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여기를 비웠는데 여기에 이제 1과 4를 적는 방법. 그 4가지. 몇 페이지야? 상계 몇 쪽이냐 이거? 17쪽. 17쪽에 있는 4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바로 고난도. 중간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고난도라고 일단 EBS에서 분류를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 고난도 문제를 좀 볼게요. 몇 페이지니? 그 다음 고난도?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니까 니네 거 프린트를 좀 참고를 해줘. 저번에 프린트 잘 안 보이지? 근데 김 선생님 진짜 그렇게 뽑아주지 않냐? 4분으로 뽑아주는지. 그지. 한너 책을 갖고 오면. 책을 안 갖고 관련이 있어서. 아, 책을 안 갖고 온 적이 없어서? 네. 아, 근데 나는 만만하다. 나는 만만하다. 여태까지 나는 동일쌤이랑 할 때는 책을 하나 갖고 다녔는데, 나는 또 그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고. 동일쌤은 애들이 책을 안 갖고 온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끔가다 보면은 약간 감정을 실어서 정말로. 저러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어떤 그 어느 정도의 하는 거면 저러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정말로 책을 안 갖고 오면 싫어하더라고. 아니, 그냥 뽑아줄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러더라 하더라고. 그래서 막 4분의 1로 뽑아주고 막 어떤 선생님 다른 선생님 한 분은 8분의 16분의 1로 뽑아가지고 애들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 돋보기 하고 그래. 돋보기로 보라고. 돋보기로 보라고. 그런 선생님 계시더라고. 16분의 1. 16분의 1 좀. 근데 진짜 잘 보면 보이긴 해. 정말 잘 보면은 보이긴 하더라고. 일종의 벌칙 같은 거든 뭐. 야 가자. 자, 이항 정리하고 중복조합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를 한번 빨리 보도록 할게. 야, 일단은 이 친구의 전개식에서 x n승인데 잘 안 보이잖아, 아저씨. 자, x 빼기 50에다 뭘 곱했냐면 x 더하기 a의 n 더하기 1을 곱해서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x n승의 개수가 뭐가 되고 싶다? 0이 되고 싶다 하는 게. 그럼 여기는 x하고 여기에 x의 n 빼기 1승이 곱해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0하고 누구하고 여기에 x n승이 곱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n차식의 개수는 얘를 n번 얘를 한번 그래서 n 더하기 1씩 1 곱하기 a가 들어가. 자, n 더하기 1번의 선택기 중에 자, 얘를 n번 곱하게 되면 얘는 한 번 곱하게 되니까 한 번 곱했습니다. 자, 선택기에서는 n 더하기 1 근데 x n 빼기 있으면 얘를 n 빼기 1번에 얘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그럼 a의 제곱이 들어가고 경우의 수도 n 더하기 1씩 2가 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형은 알겠냐?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알겠어? 아니야, 어차피 오늘 뭐 시험 보면 다 결과 나오겠지만 야, 그래서 여기서의 개수는 바로 얘라고. a제곱에 n 더하기 1 곱하기 n 곱하기를 2로 나눈 놈 하고 얘랑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넘겼다 치면 50 곱하기 자, 뭐가 되는 거냐면 n 더하기 1씩 n 더하기 1 곱하기 자, a까지가 바로 내가 왜? 양변에 곱한 결과를 보시면 되고 근데 자연수 an이라 했기 때문에 양변 자유롭게 좀 나눠주셔야 돼요. 자, 기출 문제 중에 있죠? 자, 여기는 a랑 나누고 갑자기 힘들지? n 더하기랑 n 더하기 나누고 얘랑 곱한 a하고 n을 곱한 결과가 바로 100이 되기 때문에 자, 순서상 개수는 바로 100의 약수 개수 9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약수 9개이기 때문에 1, 100에 2, 50 이렇게 9개의 순서상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항정리 개수 문제 중에서 사실은 이게 있었는데 뭐 비슷한 것도 하나 나왔고 뭐 EBS가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좀 또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라 자, 정리하고 좀 지운 다음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아휴, 근데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a의 99승의 전개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뭐 상수항과 홀수차항과 또 상수항을 구별해서 또 a, b, c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적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우리가 뭘 전개할 거냐면 x 더하기 a의 99제곱을 오름차순으로 정리 좀 해볼게. 그럼 앞에 있는 a만 근데 오름차순으로 할 때는 사실 x를 좀 뒤에 쓰는 게 좀 뭐 설명하기 좀 편하니까 일단 x를 오른쪽에 써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와라. 야, a 더하기 x의 99제곱을 전개하면 초반에 있는 지금 a만 이제 99번 곱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조합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선생님 99번 중에서 x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만 99번을 다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x에 관한 차식은 99번의 선택기회 중에 한 번을 곱했습니다. a를 98번 곱하고 그럼 x는 몇 번? 이제 한 번 곱했다. 여기 이제 이 식을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럼 뒤에는 x를 두 번 선택하기 때문에 99번 중에 두 번 선택했어요. 앞에 있는 a를 97번 선택하고 뒤에는 x를 몇 번? 두 번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99번 중에 99번을 선택했습니다. x만 99번을 선택했어요. 요게 이제 이 식을 전개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자 뭐라 그랬냐면 자 가만히 보면 상수항 자 상수항인 누구를 요거 얘를 c라고 얘기했고 얘를 c라고 했고 자 차수가 홀수인 차수의 개수 자 차수가 홀수인 누구냐면 자 여기는 이 친구 여기 뒤에도 있겠지? 이렇게 자 차수가 홀수인 차수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 a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차수가 짝수인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을 뭐라 하겠다 얘네들을 b라 하겠다 자 이런 놈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바로 뭐겠다 b라 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겠대. 야 그런데 보셔야 돼요.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뭘 빼냐면 a의 제곱을 뺀 게 3의 99제곱인데 뭐 전개할 생각 하지 말고 당연히 인수분해 합차 공식을 쓸 생각을 했었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바로 뭐라 쓸 수 있냐면 자 b 더하기 c 더하기 a에다가 자 b 더하기 c 빼기 a를 곱한 거. 자 얘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이제 뭐 이 문제 다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좀 쉬운 게 있죠? 자 보세요. 일단 먼저 b 더하기 c 더하기 a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야 b 더하기 c 더하기 a라는 건 지금 다 저 조합만 더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a의 거듭 제곱들 더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b랑 c랑 a랑 더하겠다. 그럼 우리가 다 더하겠다는 뜻이잖아. 나열 좀 해볼게. 99c0 a의 99승. 자 99c 1 a의 98승. 자 99cc 얼마? a의 97승 해서 마지막이 99c 99까지. 자 선생님이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냐면 자, 생략된 숫자 1을 항상 떠올리라 했어요. 자 여기는 말이야 1의 0제곱이 곱해져 있었던 거고 여기는 1의 1제곱이 곱해져 있었던 거고 여기는 1의 제곱이 곱해져 있었던 거고 이 제일 마지막엔 1의 99제곱이 전개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지금 내가 전개한 거냐? a 더하기 1에 자 99제곱을 전개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자, 조합과 어떤 지수식의 곱들의 합은 항상 전개식을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약간 이항 정리를 이용한 전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참고해봐. 얘를 내가 네모 더하기 세모를 5제곱 하잖아? 그게 어떻게 된다고? 5C 0 네모만 5번이요. 자 5C 1 몇 번이요? 네모는 4번인데 세모는 1번이요. 자 5C 네모가 줄었어요. 3번으로 세모를 한번 늘고 그래서 마지막에 5C 5에 뭐냐면 세모에 덧지고 이게 이제 어떤 전개식을 함께 있어요. 조합들이 싹 내열돼 있고 하나의 차수는 점점점 줄고 하나의 차수는 점점점 늘고 하나의 차수는 점점점 줄고 하나의 차수는 점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 얘랑 얘의 합이 이 조합 횟수죠. 여기랑 여기 합이 바로 조합 횟수죠. 얘랑 얘의 합이 차수고 자 합하면 바로 어떤 전개식이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a 더하기 1의 99승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보면 b 더하기 c 빼기 a는 뭐냐? 야 그럼 b 더하기 c는 사실은 이 0을 짝수로 본다면 짝수로 끝나는 놈은 더하기고 홀수로 끝나는 놈은 마이너스야. 자 봐봐 요게 좀 헷갈려요 사람. b 더하기 c 빼기 a를 한번 실제로 라인을 해보면 다시 얘기할게. 짝수로 끝난 놈은 더하기고 홀수로 끝난 놈은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 99c 0 a의 99승인데 빼기 99c 1 a의 98승이고 그다음 플러스 99c 2 a의 97승인데 다시 99c 3 a의 96승 더야. 자 이건 과연 또 뭘 전개한 걸까? 자 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단데 야 얘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의 1제곱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더하기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적어주시면 돼. 자, 얘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얘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y는 바로 뭐다? a 빼기 1의 99제곱을 정리해봅니다. 그럼 끝인 거야. 자, 결론. 이게 뭐 제일 더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결론 낼게. 선생님, a 더하기 1의 99제곱이랑 a 빼기 1의 90제곱 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1의 99승이 되는데, 자, 그 결과가 뭐로 기다리고 있었냐면 3의 99승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다. 자, 여기까지 바로 2가 정답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풀 문제 중에 좀 더러운 케이스의 문제죠. 팔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지? 좋은 건 아니야, 그래. 팔에 소리가 나는 거.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그냥 우리 너무나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죠? 하게 그지? 앞에 거의 합이 얼마를 일정하고 뒤에 거의 합이 얼마를 일정하냐.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건데. 자, 앞에 거의 합과 뒤에 거의 합이 일정한. 자, 이거는 분명히 지나면 되겠지만 어떤 다항식 두 개를 곱한 후에 자, 전개식의 합을 구하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합과 조합을 곱한 놈들의 합은 뭘 봐라? 앞에 거의 합과 뒤에 거의 합을 봐라. 자, 앞에 거의 합이 뭐로 일정합니까? 2n 더하기를 일정하고 뒤에 거의 합은 얼마로 일정하니? 이게 잘 안 보여. 뒤에 거의 합은 뭐로 일정하냐? 5로 일정하니? 오케이. 여기서 이거는 바로 합하면 2n 더하기 15다. 자, 의미를 적어줄게, 의미. 자, 이건 바로 뭐냐면 1 더하기 x의 n 플러스 1승과 1 더하기 n승, 1 더하기 x의 n제곱에서 자, x의 오차식 개수를 구하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 나열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오차식과 여기서의 상수항, 자, 여기서의 4차식과 여기서의 1차식 이거 이렇게 따로 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1 더하기 x의 2n 더하기 1차식에서의 x 5제곱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조합과 조합의 곱의 합은 앞에 있는 놈의 합에 얼마를 일정하고 뒤에 있는 숫자의 합에 얼마를 일정한지를 살펴보시면 자, 조합과 조합의 곱의 합은 금방 계산할 수 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요거는 사실은 좀 낚시용 문제 같았어, 사실은. 이게 왜 그 혹시 기억나? 그거 박하사탕? 그 기출문제 중에 박하사탕이랑 알사탕이 있어서 알사탕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박하사탕으로 때운다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팔 아파. 야, 같은 종류의 연필 7개와 자, 같은 종류의 연필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고 다른 종류의 볼펜이 무려 몇 개가 있냐면 17개가 있는 이 상태에서 8개를 택해서 문구 세트를 만듭니다. 보세요. 야, 그러면 연필과 볼펜의 개수는 볼펜을 많이 좋아하면 8개, 이거를 빵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얘를 7개 하면 얘를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그냥 8개짜리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얘를 6개 하면 얘를 2개 할 수 있고 따다다 해서 빵개하고 8개를 못한단 말이지. 왜냐면 저게 연필이 7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불가능하고 님 불가능 어디? 한 개에 7개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연필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볼펜 중에 서로 다른 볼펜 중에 볼펜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같은 연필로 때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박하사탕처럼. 그래서 얘는 바로 17개 중에서 8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그냥 연필 선택하면 되니까 더하기 자, 17개 중에서 7개를 뽑고 나머지 하나를 연필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자, 17개 중에 6개를 뽑고 나머지를 연필로 대체하고 해서 마지막이 17개 중에 1개. 자, 이게 바로 이 문제가 구워보시면 정답이었구나. 17로 시작하는 조합이 총 몇 개냐면 18개입니다. 자, 17로 시작하는 조합이 총 몇 개냐? 18개인데 그 중에 17C0만 있었다면 자, 17로 시작하는 조합 전체 18개 중에 반이거든. 자, 제일 앞에 있는 17C0이랑 17C 17이 똑같고 17C1이랑 제일 뒤에 있는 17C 누가 똑같고 16이 똑같고 그래서 전체 17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을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2의 16승이 되고 마이너스만 이렇게 아끼지 않게 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4번이었습니다. 아우 다리야. 자, 이제 고난도 몇 개 있는데 봅시다. 뭐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얘네 고난도를 해놨으니까 뭐 그냥 구경만 살짝 해보죠 뭐.
아 10번은 고난도가 아닌데 노가다가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 30분 되기 전에 15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럼 오늘 안 오냐? 왜 학원을 안 올까? 야 보세요.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만드는 세 자리의 단식이에요. 이게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3의 대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노가다가 좀 심하게 들어가는데 꼼꼼하게 노가다 뛰는 방법 알려줄게. 야 내가 세 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세 자리 수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 가장 작은 숫자 3개를 더했다면 3이겠고 가장 큰 숫자 3개를 더했다면 15겠고 그래서 그 합이 3되고 6되고 9되고 10이 되는 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 숫자 합이 3이 되는 방법은 1, 1, 1밖에 없어. 이제 돌아가서 물어봐야지. 유리야 숫자 합이 6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지? 자 1, 2, 4 그 다음 1, 2, 3 자 1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 이제 2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노가다를 좀 교육과정에서 많이 시키는 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데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다음 뭐가 있을까요? 정원아? 이게 132 되죠. 다시 어떤 거? 132. 1, 3, 2? 아 그치 1, 2, 3을 결정하고 걔 나열하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해. 아, 그러니까 조합 방법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걔를 나열하는 방법은 숫자의 조합에 따라서 범위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숫자의 조합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합이 9가 되면 뭐 있을까요? 1, 1, 4, 4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 4, 4보다는 1, 3, 5를 먼저 해주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규칙을 찾는 거죠. 숫자 합이 9인데 1, 3, 5하고 1, 4, 4를 비교하면 뭐 얘를 135, 134로 보면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점점 큰 방향으로 찾아가는 이런 노가다를 해야 빠트는 게 없거든. 여기는 1로 시작하면 끝났네? 그럼 2로 시작하고 2로 시작하는 게 가능하냐? 2, 5 가능하대. 2, 5. 자, 2, 3, 4 가능하고 더 이상 2로 시작하는 거 안 되는 것 같아. 자, 3, 3, 3. 자, 태어나 10이 되는 거 찾아봐. 최대한 작은 숫자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1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1, 5. 1, 5는 11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2, 5. 근데 2, 5. 그치? 2, 5.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더 이상 불가능해. 그럼 3은? 3, 3으로 시작한 게 가능한가? 3, 3, 6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네. 3, 3, 6안 되고 3, 4, 5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4, 4, 4 가능한 것 같아. 얘는 5, 5. 자 볼게요. 자, 세 개의 문자가 모두 같은 케이스. 자, 세 개의 문자가 모두 같은 케이스는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방법이 한 가지고 그 개수가 5개.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같은 케이스는 두 개의 문자 같은 케이스. 자, 두 개의 문자 같은 케이스. 두 개의 문자 같은 케이스. 두 개의 문자 같은 케이스. 자, 두 개의 문자 같은 케이스는 그 경우의 수가 3가지. 네, 그게 하나, 둘, 셋, 네 정도 있으니까 곱하기 4. 자, 문자가 다른 케이스. 자, 문자가 모두 다른 케이스는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 네, 그것이 네 종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나열하거나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경우의 수를 찾으려 하면 분명히 빠뜨리고 놓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자, 물론 타고난 노가다는 좀 약간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잘 노가다 뛰는 친구들은 노가다로 더 모든 걸 해결하자. 자, 18번은 고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안 어려운 것 같아서 넘어갈게. 18번은 19번.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원탁에서 나열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게 각진 도형에서 나열되는 경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좀 살펴볼 거냐면, 야, 처음에는 각진 도형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어떤 다각형들로 둘러싸인 부분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있어도 이웃하는 거라고 지금 문제에 되어 있어. 이렇게만 이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웃하는 거다라고 밑에 읽어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야, 봐라. 원탁에 나열한다 생각하고 나열하는 거야. 원탁에. 원탁에. 자, 가볼까?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고 C하고 D는 서로 이웃하지 뭔 소리야? A하고 B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C하고 D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뭐 여기서 예를 들어 A를 먼저 앉혀놓고 나와서 생각하는 것도 뭐 방법이고, 근데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다리도 아프고. 야, A, B, C, D를 나열하는데 A, B가 서로 이웃하니까 묶어버리고 C하고 D는 이웃하지 말랬으니까 얘네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A, B 덩어리 하나, E, F라고 하는 새 원소를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인 이펙터를 계산한 다음에 A하고 B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서 두 가지 해주시면, 자, A하고 B가 이렇게 이웃해서 앉았고 그 다음에 E하고 F가 앉은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C하고 D가 들어가죠.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C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D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자, 두 가지. 요게 원탁에 둘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랑 쟤랑 뭔 차이점이냐? 자, 요렇게 일단 앉은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면 A에게 물어보는 거야. A. 야, 너 어디 앉을래? 자, A가 자신이 앉을 자리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순서대로 자리를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A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자, 한 가지, 자, 두 가지, 세 가지. 또 곱하기 마지막에 자,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각진도형에 뭔가 좀 어떤 특별한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원수열처럼 생각을 하고 그 원수를 구성하는 한 친구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만 마지막에 곱해주시면 해결되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해설 보니까 또 거지같이 생각나서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어. 자, 20번. 이거 좀 쉽고요.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라 좀 쉬운 문제고. 자, 21번도 뭐 부호를 나눠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22번. 요거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뭐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선생님이 좀 봐봐.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법의 표현에 좀 들어가. 서술형 나오면 해봐야 돼 이렇게. 자, 우리가 250은 아시겠지만, 자, 일단 1000을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 1000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10제곱을 전개한 전개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시작할게. 선생님, 앞에 있는 C 마이너스 1만 겁나게 곱했어. 자, 뒤에 있는 10을 곱하지 않고 마이너스 1만 10번 곱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9번 곱하고 1번을 곱하면 선생님 마이너스가 생기네요. 마이너스 10C1에 10을 한 번 곱했고, 더하기 10C2에 10을 두 번 곱했고, 자, 마이너스 10C3에 10을 세 번 곱했고, 그 다음 여기부터는 이제 1000에 뺐으니까 250으로 나눈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도 볼까요? 아우씨, 야, 얼마야? 45. 45에 100 곱하면 4500. 근데 4500은 250의 배수인가? 4500. 이거 배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으로 나눈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힘드네요? 야, 그런데 말이야, 얘 1이지? 100이야. 마이너스 99야. 나머지를 마이너스 99라 하면 되니까? 야,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서술형을 풀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 아야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0제곱을 5로 나눴더니 450으로 나눴더니 어떤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99가 되었다. 야, 서술형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고 음수 나머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자, 450A에 한번 450을 빼고 다시 한번 450을 더한 다음에 빼기 99하고 서술형의 표현 그냥 보여주는 거야? 쌤, 왜 450? 250. 아, 250 그래서 250으로 묶어내면 다시 A 빼기 1이 되고 A 빼기 1이 되고 A 빼기 1 여기 글씨도 쓰고 그러니까 200에서 빼면 얼마예요? 151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자, 나는 목보단 작고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150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중에 서술형 나오면 설명해 주세요. 자, 나머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는 수보다 작아야 되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23번? 아니, 너무 쉽고. 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24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자, 우리 화통 배틀 한번 떠봅시다. 자,
자, A, B, B, C, D 6개의 문자를 이루어 나눴는데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상기야, 본사건으로 갈까? 여섯건으로 갈까? 여사건. 그럼 이웃하는 걸 빼겠다? 네. 자,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 뭘 빼냐면 이웃하는 걸 빼겠다는. 자,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 보여주고, 자, 본사건을 이용한 풀도 한번 보여줄게. 상황 따라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야, 봐봐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할 거냐면 전체 경우 속에서, 자,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A가 이웃하는 경우 뺄 거야. 자, B가 이웃하는 경우도 뺄 거야. 근데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는 두 번 계산이 되니까 태어나. A하고 B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제거를 다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야,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A가 이웃하는 경우 볼게. 자, A가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는 커다란 A를 만들겠다는 뜻이야. 좌우 바뀌는 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쟤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냐면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된다고. 자, B가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로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자, A, B가 모두 이웃한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보고 그냥 4팩들을 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6건을 이용한 방법이고, 상황 따라 분사건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주고. 진짜 쉽게. 아이, 힘들어. 야, A, B, B, C, D의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해서 뭘 할 거냐면 A, B, B를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려고 해. 야, 근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총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케이스나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A, B, 이 케이스나 C, A, B, A 케이스나 뭐 똑같은 논리일 거고, A, B, B와 자, B, A도 같은 논리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C하고 D를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게끔 집어넣는 방법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와 여기에 반드시 C하고 D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C, D가 들어갈 거야, D, C가 들어갈 거야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돼. 그래서 두 가지.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자, C, D를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에다가, 자, 얘하고 얘 바뀌는 경우 모두 두 가지 해서, 자, 곱하기 두 가지, 총 네 가지가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 봐주시면 돼. 힘드네. 야, 그런데 이거는 CD를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지. 자, C하고 D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C하고 D가 달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C하고 D가 다르게 들어가면 이 네 개 중에서 C가 들어갈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 5가지. 자, D가 들어가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C하고 D를 여기다 집어넣는 생각을 할 것이고, 같이 집어넣지 않는 경우는 케이스. 근데 이것도 좌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돼. 근데 C하고 D를 같이 묶음해서 같이 묶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C하고 D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몇 군데? 5군데. C하고 D의 위치 바뀔 수 있는 거 두 개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두 가지. 그러니까 니네가 볼 때 저게 좀 논리적인 게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더 괜찮은 풀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뿐이다. 자, C하고 D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자, 여기는요, C하고 D가 반드시 여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일단 C하고 D 중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근데 같이 들어갈 것이냐, 혼자 들어갈 것이냐, 경우를 나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마무리해볼게. 자, C하고 D가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C하고 D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서 두 가지에다가 요거 두 가지 케이스 곱하기 두 가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C하고 D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 하나만 들어가는 케이스.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럼 C하고 D 중에 누가 들어갈 거예요? C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D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가 되면 네 군데가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 있으니까, 자, 이거를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것도 답이 되겠다. 응? 자, 분석권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야, 올림퍼스 오답하는 것 좀 같이 확인하자. 아이고.